예, 안녕하세요. 방금 튼 노래가 제목이 아일랜드 웨이브라는 노래입니다. 아일랜드 웨이브, 섬에서의 파도, 뭐 그런 뜻인가요? 아일랜드 웨이브. 섬에서 바라보는 파도 정도 될 것 같은데, 노래가 어쩐지 뭐 하와이나, 뭐 괌이나, 그죠? 발리나,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까? 야자수 그늘 아래서, 그죠? 훌라 댄스를 들으면서, 그죠? 뭐 이런 휴가 분위기가 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바깥 날씨는 따뜻한데, 본격적인 봄인데, 시장은 재미도 없죠? 그죠? 시장은 재미도 없고, 아이고, 휴가나 가야 되겠다. 여름 멀었습니다만은, 아이고, 휴가나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분한 하루가 또 지나갔네요. 그죠? 어제는 제가, 아이씨, 오늘 같은 날 하루, 방송하지 말까? 라고 할 정도로 시장이 재미없었는데,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재미없습니다. 지루한, 옆으로 아침 계단가는 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점점 오후 들어서 소위 김 빠지는 그 맥주에 김 빠지는 그런 양상처럼 줄줄줄줄줄 밀리면서 거래량도 줄어들고 액티비티도 줄어들고 나른한 오후가 되고 말았죠. 결국은 뭐 시장에 할 말은 있죠, 그죠? FOMC에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니까 FOMC에서 무슨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뭐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는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야 시장은 지금 현재 뭡니까 4번 파동이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장은 재미없을 거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형 날짜는 오래간만에 오셨다 그러는데 어디 딴 데 가셨다 오셨나요? 굉장히 낭만적이라 하셨습니다만 예, 뭐 낭만적이죠. 낭만적이라보다 놀고 싶어 하죠. 바닷가에서 그죠? 그 무슨 뭡니까? 그 얼음 동동 들어가 있는 주스에 마셔가면서 자, 뭐 책이나 보면서 바닷가에 들어 누워 있고 싶긴 합니다만은 뭐 그러네요. 자, 뭐 그는 그렇고 시장은 재미가 없죠. 뭐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뚜렷하게 시장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오늘 사봤자 320억 샀으니까 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선물은 불안해. 선물은 또 얼른 또 뭡니까 또 매물을 또 내놔가지고 선물은 팔았고 코스닥도 팔았네. 그죠? 그리고 기관들도 현물은 팔고 선물은 샀으니까 역시 얘도 자신이 없고 둘 다 소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양축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자신감 결여된 상태죠. 방향을 잘 모르겠는 거야. 위로 가기도 그렇고 아래로 가기도 재미없고 방향성이 없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자신 없는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개미들은 열심히 샀습니다만은 뭐 물량도 많지도 않고 개미들이 힘만으로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할 테니까 지루한 양상입니다. 어제나 그저께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케이스긴 한데 시장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지금처럼 옆으로 트레이딩으로 움직이는 80%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트레이딩 마켓이 20%밖에 안 되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재미없는 수밖에 없고 이때 화끈하게 움직이는 장세가 될 때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언제 갈지 모르는 거니까 트레이딩 시장일 때 뭡니까? 참을인자를 써가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라고 은근과 끈기로 버티어 보면은 언젠가는 추세가 있는 와장창 시장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부들 뭐 등락이 엇갈리는데 삼성전자가 어제 이어가 오늘도 올랐습니다만은 뭐 400원 올랐다는 것 가지고 그죠? 400원 올랐다는 것 가지고 그다지 뭐 크게 뭡니까? 뭐 추세가 바뀌었다거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또 하락적으로 돌아섰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예나 지금은 재미가 없고 삼성바이오는 변화일에서 약간 돌아서다가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변화일을 이용한 매매 전략에는 그대로 뭐 유효하고요. 포스코 홀딩스 그죠? 포스코 홀딩스 괜찮죠, 그죠?
포스트홀딩스는 여전히 우리의 그 변화를 이용하는 전략이, 그죠? 변화를 이용한 전략이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있지 않냐, 예? 성공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는 뭐 그냥 전략이네요. 그죠? 그냥 전략이네요. 어제도 네이버, 카카오도 변화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정보에 비해가지고 그다지 화끈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오늘 보합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하락세는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수가 재미없으니까 답답한 모습이긴 한데, 지수 살펴보면서 보죠. 보면, 오늘, 원래 제가 목요일 날, 마니투데이 방송에, 그죠? MTN에 매주 목요일 날 나갑니다만은, 내일이 또 목요일 날이 노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도 먼저 당겨서 나갔죠. 그래서 오늘 저보고, 거기서 앵커가, 이민수 박사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재미없다. 왜 재미없노? 아래 위로, 삼각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각형이기 때문에 재미없다. 1번. 또 하나고 왜 재미없나? 주가가 기준선 위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냐. 보다시피 벌써 나흘째. 그죠? 나흘째. 기준선조차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 않냐. 더더구나 후행스팬은 캔들 근처에 가보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시장이 화끈하게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재미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없죠. 어제도 재미없고, 오늘도 재미없고, 그저께도 재미없고, 사흘 전에도, 나흘 전에도 재미없고, 지금 재미없는 나흘 동안에 그야말로 소강 상태, 보합 국면, 영어로 말해서 횡보, 사이드웨이, 그죠? 횡보. 이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재미없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 4번 파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5-2일 수도 있고, 뭐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파동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이 파동일 수도 있고, 또는 5-2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 간에 재미없는 파동일 수밖에 없죠. 둘 다 조정 파동이니까. 그죠? 재미없다. 특별하게 할 말도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기준선에 걸려가지고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구름 밑에는 떨어져 있고요. 구름이 여기 있는데, 구름보다는 떨어져가 있고, 대신에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기준선은 고사하고, 그죠? 고사하고, 좀 순서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구름 하단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죠. 그죠? 어차피 후행스팬이 캔들 못 넘어가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는 구름일이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자, 삼성전자 RSI를 이용해서 매수했다는 삼성전자. 전략이 그거라 그러면은,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죠? 찬성입니다. 오케이. 나중에 삼성전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달러드 원화 환율은 오늘 소폭 밀렸습니다. 그냥 저장이고요. 달러드 원화 환율이 하락한 거는 역시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0.5% 올릴 건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0.5% 올리지 않고 0.25 올리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지 않겠냐. 내지는 0.5% 올리고 나서 제롬 파월이 그 기자회견을 할 텐데 그때 뭐라고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 무슨 소리 할 건지가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더구나 FOMC 끝난 다음에 그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죠. 성명서를 발표하죠. 그 성명서의 글귀가 해서 혹시 뭔가 바뀐 글자가 없을까? 또는 갑자기 양적 완화가 문제가 아니고 양적 테이퍼링을 이제 갑자기 자산 축소 이야기가 갑자기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갈지 않을까? 무슨 얘기 할지 모르니까 시장은 잠시 그야말로 엎드려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도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달러 금리가 지금 이제 10년물에 3%가 아니고 3% 간다간다 했습니다. 이미 이제 3%를 무난히 넘어서 현재로 봐서는 3% 넘어섰다가
지금은 다시 3% 살짝 밑에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3%대 위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이제 3%라는 저항선까지 뚫어봤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달러 금리는 올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리고 있고 여전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으로 그다지 저항선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바닥 이러니 막연하게 꼭지르니가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위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죠? 위쪽으로 보는 것이 오는 지금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 위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젯밤에도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구름에 멀어졌다가 항상 우리가 맨날 보는 이야기죠. 구름에서 멀어지면은 반등하고 구름에서 간격이 멀어지면은 반등하고 구름에서 멀어지면은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역시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변화일 변곡점을 찾아가기 아직 멀었으니까, 그죠? 멀었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죠? 추세가 바뀌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거 뭐죠? 나스닥 지수입니다. 그죠?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격이 멀어지면서 조금 좁히는 그런 모습이지 근본적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성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샹하이 지수는 아직까지 놀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WTI 유가는 뭐 그냥 저냥이죠. 그냥 저냥 근본적으로 이 후행 스팬의 벽을 그죠? 후행 스팬의 벽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추세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후행 스팬이 점점점 이 캔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후행 스팬도 아래쪽으로 밀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쪽으로 저항이 후행 스팬은 후행 스팬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막강한 저항선이 소위 이중 저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후행 스팬과 그러니까 그 구름의 이중 저항이 버티면서 WTI가 답답한 모습이고요. 금은 이미 구름에서 떨어져 나와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차트를 깨끗하게 보면은 더 명백해지죠, 그죠? 구름 밑으로 기준선 무너뜨렸고 여기서 그죠?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구름 밑으로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죠. 그죠? 물론 나갔다가 구름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다. 구름 아래쪽이죠. 그죠? 하락세다. 후행 스팬도 마찬가지고 후행 스팬도 캔들이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금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그죠?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달러는 어떻습니까? 달러는 올라가는 그런 전반적인 양상으로 말할 수 있죠. 비트코인은요? 비트코인은 별거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기장입니다. 그러니까 CCI대로 우리 거래하긴 합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CCI대로 거래하면은 사고팔고 하기 바쁩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요도 또 다시 사라 그랬다가 팔라 그랬다가 다시 샀다가 팔라 그랬다가 다시 사라 그랬다가 팔라 그랬다가 삭까 말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매일같이 사고 팔고는 반복을 해야 되니까 뭐 재미없는 시장이죠, 그죠? 그리고 어제 또 어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얘는 일목으로 본다면 구름 밑에 있고 후행 스팬도 그렇고 별볼이 없으니까 그냥 사긴 사는데 근데 CCI가 사라 그러면 사긴 하는데 얘가 구름 밑에 있고 후행 스팬도 별볼이 없으니까 매수하는 물량을 저는 예를 들어서 구름 위에 있을 때는 100을 샀다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 한 3, 40만 사면 된다. 그죠? 조금만 사라. 왜냐하면 구름 밑에 있으니까 하락세니까. 이거 하락세죠. 그죠? 하락세니까 여기서 산다 하더라도 여기서 재빨리 팔지 않으면 물리니까 여기서 사더라도 이게 하락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우고 보면은 우리가 상승세의 정의는 이게 상승 추세죠. 그죠? 맞습니까? 하락 추세의 정의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게 하락세죠. 그죠? 이게 하락세죠. 그러니까 상승세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꼭 바닥에서 안 사도 돼. 바닥에서 안 사도 돼. 아무 때나 사면 돼. 여기서 사도 돼. 여기서 사도 돼. 아무 때나 사면 돼요. 그러면 사가지고 물리면 버텨. 그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설령 꼭지에 산다 하더라도 물리면 버텨. 그럼 올라가. 그럼 먹게 돼 있죠. 그죠?
꼭지가 샀다. 물려. 버텨. 올라가. 그러니까 상승세일 때는 버티는 게 가능해요. 반면에 하락세일 때는 설령 절묘하게 바닥에서 사더라도 매도 시점을 놓치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손해보게 되었습니다. 버텨? 계속 손해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승 추세인지 하락세인지 어찌하노? 어떻습니까? 이게 구름인데, 구름 위에 있다, 상승세. 이게 구름인데, 그죠? 구름 밑에 있다, 하락세. 그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따라서 상승세일 때는 아무 때나 사도 되고, 물론 바닥에서 사면 좋습니다만은 사도 되고, 살 때는 100을 몰빵으로 때리는다면은 하락세에는 여기서 절묘하게 사더라도 뭐 CCR 이용해서 사더라도 매수하는 물량을 100 몽땅을 때려넣기는 무섭죠. 그죠? 손해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3, 40만 조금만 사라. 비중을 줄여라. 나머지는 뭐합니까? 현금 가지고 있어라.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세.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이 쉬워지죠. 따라서 비트코인이 현재 어떻습니까? 구름 밑에 있으니까 하락세인이 CCI가 시키는 대로 사고팔가 할지라도 조금만 사시라. 그죠? 많이 사지 말고 조금만 사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뭐 삼성전자 맞아보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RSI 30일 올라가나 샀다. 아, 그래. 이날 샀네. 그죠? 이날 샀네. 그러니까 RSI 30일 올라가나 샀네. 이날 샀나요? 이날 샀네. 뭐 이날 아니면 이날 샀겠죠. 그죠? 이날 샀든지 샀겠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기준선이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좋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죠? 조강지처. 너 살 때 뭐 보고 샀니? 저 RSI 보고 샀는데요. 오케이, 잘했네. RSI가 30 넘었을 때 보고 샀습니다. 잘했네. 언제 팝니까? RSI가 30m 도로 내려가거나, 그죠? 아니면은 RSI가 70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70선이 요거 30선인데, 소위 말해서 이게 RSI가 70선, 30선을 넘나들 때가, 3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7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이게 매수 신호고, 그렇죠? 반대로 70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거나 30선 밑에서 내려올 때가 이때가 매도 신호잖아요. 그죠? 매수 신호냐 매도 신호냐,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매수 신호 보고 샀다면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죠? 70선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순간에 팔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얘가 이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꺾여가지고 중간에 다시 내려와서 30m 도로 내려오거나 70선 근처에 가보도 못하고 도로 내려오거나 여기 보이네. 이게 대표적이죠. 그죠? 여기서 30m에서 이거 샀는데 얘가 70선 위로 올라가도 못하고 30선 밑으로 도로 내려왔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서 도로 팔아야 되죠. 그죠? 여기서 샀더라도 여기서 도로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라 그러냐? 아씨, 또 사지 하고 또 사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다시 또 사는 이런 반복을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또 팔아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손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사라 하는 이야기 아니고, 살 때 왜 샀노? RSI 보고 샀다. RSI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조강지수잖아요. 내가 매수하게 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RSI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SI가 시키는 데 해야지. 할 때는 RSI 보고 했는데, 할 때는 기준선 보고 한다. 이건 아니죠. 그건 말 아니죠. 그건 말 아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내가 전략으로 1번, RSI가 30 넘어가면은 예컨대 30% 산다. 2번, 주가가 더 올라가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또 30% 추가로 산다. 3번,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40% 더 산다. 이런 전략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런 전략 같으면 주가 30 넘었네, 아래에서 30 넘었네, 여기서 30% 사자.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넘었네. 또 30%더 사자. 그죠? 그 다음에 구름 위로 싹 올라가면은 40%더 사자. 그러다가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 아까 산 거 이거 도로 팔고 주가가 RSI 밑으로, RSI가 30m 내려가면은 요때 산 거 마저 팔고 이런 전략은 가능하죠. 일관성. 쉽게 말해서 내가 왜 샀나? 왜 샀나? 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전략으로 RSI가 30 넘었다 샀다. 근데 기준선 넘어갔네. 좋네.가 아니고 이때는 기준선 보지 말고 뭐만 보면 됩니까? RSI만 보면 되는 거죠. RSI가. 그죠? 이게 RSI가 누구야? 이 조강지천 거야. 근데 RSI 보다가 처음부터 내가 RSI 보고 기준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RSI만 보고 샀는데 기준선에 대해서 기준선 보게 되면 어떤 짓 할 수 있냐니까 기준선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RSI를 보고 샀는데 그런데 얘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 거야. 그럼 팔아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가의 경우에 손해야. 손해죠. 여기서 팔게 돼 있어요. 손해야. 그러니까 손해되니까 팔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찌 하느냐? 에이, RSI 좀 엉터리지 않냐? 스토캐스틱, MACD, 볼린저 밴드, 응? 뭐, OBV. 뭐, 보면은, 이런 거 보면, 그 중에 하나는 아직도 사라 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RSI는 내가 사긴 했는데, 엉터리잖아. 아직까지 스토캐스틱을 사라 그러니까. 또는 볼린저 밴드 사라 그러니까, 에이, 나 RSI 안 믿고, 나 스토캐스틱이나 볼린저 밴드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고, RSI의 조강지처가 시키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사기를 했다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기준선을 위주로 그려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일목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그려야 한다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기준선이 올라왔으니까 사복가는 되는데 후행스팬이 아직까지 캔들 밑으로 안 올라갔으니까 위로 안 올라갔으니까 삼성전자를 사기에는 불안하죠. 왜요? 이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캔들 밑에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기준선이 올라갔다고 매수하는 것은 확률이 높다 그래서요, 낮다 그래서요. 확률이 떨어진다 이거죠. 떨어진다. 그래서 꼭 사고 싶다면 사긴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찰병만 좀 보내라. 정찰병만 몇 명 보내라. 한 10%만 사라. 그죠? 10%만 사라. 이게 이제 기준선을 이용하는 거래요. 이용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려고 그러니까, 바닥이 있는데, 여기 바닥이 이만큼 높아서 사야 되니까 억울하지 않냐? 그럴 때, 그러면, 그게, RSI 보고 사. 그러면 바닥에서 살 수 있어. 대신에, RSI 보고 샀다 그러면은 뭐야? RSI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이야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조강지처를 그대로 하시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 지수 얼른 이야기 했는데, 어제 한 이야기나 오늘 한 이야기나 내일 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저께 한 이야기나, 그럼이죠. 그죠? 똑같죠? 시장 재미없다. 그럼도 못 넘기지 않냐?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시장 재미없다. 지수 재미없다. 그럼도 못 넘기지 않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코스피는 구름도 못 넘기는 데다가 기준선도 못 넘기고 있고, 코스닥은 구름도 못 넘기고 있는 데다가 기준선은 당연히 못 넘기고 있고, 어차피 후행스팬은 별보였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재미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근과 끈기로 FOMC 끝나고 나서 시장이 뭔가 방향성을 드러내고 추세가 있을 때 그때 한번 매수 쪽으로 한번 당겨보자.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고 전혀 살 종목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살 종목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머니투데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이야기 마저 할까요? 머니투데이에서는 거기는 매주 뭔가 꼭 추천주 하나라도 내놓으라 하니까 추천주 한 종목을 내놓으라 하니까 보다가 고민하다가 오늘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한솔케미칼입니다. 2차전지죠, 그죠? 그죠?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전지 관련주의 에코프로비움, 그죠? 그 LG화학부터 시작합니다만은, LG화학, 에코프로, 또 뭐죠? 포스코 케미칼, 또 삼성 SDI,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로 LG화학 사느니 SDI 사고, SDI 사느니 에코프로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정보도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산솔 케미칼은 이게 아마 양극재, 예? 양극재, 실리콘 양극재 그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 외에도 딴 것도 다른 사업도 합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로는 비교적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꿈틀기 시작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구름 넘기지 않느냐. 그래서 산솔 케미칼을 텔레비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관심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만 오늘 차트 그림이, 그죠? 차트를 보니까 오늘 장중의 움직임은 그다지 좋지 못해요. 아래 위로 위에 길다란 수렴이 달려있죠. 그죠? 수렴 달렸으니까 우리가 아마도 most probably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수렴이 달렸으니까 이 여기서 매물대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이래 가지 않겠나 싶어요. 구름 근처까지 오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은 뭐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구름 근처까지 왔다가 가는 요 때를 뭐죠?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일단 기다려보면서 당장 따라 들어가지 말고, 물론 따라 들어간 데서 나쁜 건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다리면은 구름 근처까지 오면서 기준선 위에서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물 한잔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1분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